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요.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서 3선에 성공한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통 이해훈 당선인 연결해서 당선 소감을 비롯해서 경제해법에 대한 보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 이해훈 당선인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들게 당내 경선도 치르셨고요. 3선에 성공하셨는데 자,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된 소감 한 말씀 들려주시죠.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지난 4년 실업자로 지내면서 참 많은 네. 것을 배우고 세상을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그런 시가 있잖아요. 네. 제가 정말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한 분 한 분 많이 만났고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에 좀 더 잘 듣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듣는 민감한 귀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국회 들어가서도 이 초심 변하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이 기분, 이 심정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자, 실업자로 지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이 느낌이 좀 팍 오는데요. 네. 지금 실업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선거가요, 결과론적인 분석이겠습니다만 정권 심판론과 경제 심판론이 작동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해훈 당선자께서는 지금 심판을 당한 박근혜 정부가 가장 크게 잘못한 대목 뭐라고 보세요? 사실 두 가지가 좀 작동을 했는데요. 네. 초이노믹스가 두 가지 골자였잖아요. 하나는 네. 돈 풀기, 하나는 부동산 띄우기. 네. 근데 이 결과가 원했던 경기 부양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전세값을 올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고 그다음 또 월세값도 올리고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생활비 중에 제일 큰 덩어리가 전세값, 월세값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세가 큰 목돈이 왕창왕창 오르니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주머니가 빌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주변에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동네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가족끼리 먹고 그랬던 것도 이제는 손이 떨려서 못한다.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서민들 생활을 많이 팍팍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이런 불만이 그동안 쭉 쌓여온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불만이 쌓여온 데서 이번에 이제 이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된 거는 공천 파동으로 많은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게 아닐까 싶어요. 네. 역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군요. 네. 자, 이 궁금한 대목 이거예요. 이 당선자님.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김종인 대표 같은 캠프에 네.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야당으로 넘어가서 지금 야당 대표가 돼 있는데 말이죠.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경제민주화 전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일갈했어요. 그런데 이해훈 당선인께서는 이 대표적인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지지자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대표의 이 질타. 사실 이제 야당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와 저희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가 이름은 똑같이 경제민주화라고 붙어 있지만 내용은 네.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네. 근데 저희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재벌을 해체하자 이런 주장이 아니라 네.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당하는 사람 없게 하고 경제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재벌이든 누구든 간에 특권과 횡포와 반칙을 일삼지 못하게 막자, 경제 법칙을 세우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저희가 참 약속한 부분들이 원하는 만큼,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많지요. 네. 예를 들면 피해를 본 의뢰 입장에서는 그거 일일이 시간 들여서 또 돈 들여서 소송을 해봤자 얻는 실익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송을 아예 포기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소주 한잔 하시는 거 이런 걸로 풀어버리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의 피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제해드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집단 소송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공약을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안 됐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뼈아프게 생각하고 20대 국회에서는 이루지 못한 것들, 정말 어려운 서민들, 부당하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이런 장치를 만드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점에서 살짝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는데요. 네네. 아마 이제 새누리당과 이 더불어민주당, 과거에는 이제 민주통합당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새정치 민주연합이었죠. 당명이 네. 바뀌었는데 그 아마 경제민주화의 공약 내용은 달랐겠지만 김종인 대표가 지금 언급하는 경제민주화는 네. 이 박근혜 캠프 시절에 본인이 입안했던 새누리당 공약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약이 잘 안 이루어졌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네. 전혀 안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네. 좀 기대만큼 속도가 안 났고 원하는 만큼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아쉬운 면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 민주화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설마 포기하지 했겠습니까? 그렇지 네. 않았으면 하고 바라고 않았기를 간절히 정말 희망합니다. 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미진한 네. 부분은 또 힘을 써주셔야 되겠죠. 자, 네. 새누리당 오늘 상황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친박, 비박, 이 계파 갈등 때문에 이제 결국 공천 갈등도 불거졌고요. 그래서 결국 패배한 요인으로 짚어지고 있는데 이 원유철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괜찮다고 보세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놓고 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아니 너희들은 아직도 계파 싸움이냐 네. 우리가 그렇게 혼을 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냐 네. 국민들이 이렇게 또 역정을 내실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적하신 대로 불만은 사실 3년 내내 이렇게 저번에 깔려는 있었지만 네. 이 폭발적인 기폭제가 된 것은 최근에 있었던 공천파동이고 공천파동의 핵심은 계파 갈등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공천을 주도하셨던 분이고 이 공천 파동에 책임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우리 원내대표님은. 네. 그런데 그런 원내대표님이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새로운 체제를 꾸린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 눈에 뭔가 아직도 반성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네. 바꿔야 될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혁이 되어야 될 대상이 개혁을 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나선다. 이러면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 진정성이 없나 보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실까 봐 그게 굉장히 걱정됩니다. 걱정된다. 네네. 네. 저기 오늘 어떤 보도를 보니까요. 이 당선자께서 이 배우보다 감독이 문제다. 이런 말씀 하셨나요? 그거 어떤 뜻이었나요? 아니요. 자꾸 어떤 인터뷰에서 네네. 공천은 결국 누가 잘못한 거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네네네. 이한구 위원장이 잘못한 거냐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원래 배우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네. 그렇게 이제 배우보다 감독이 잘못했다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도 봉대하셔가지고 막 네네네. 기사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은유적 표현이지만 여러 가지 상상을 자극해서 네. 결국은 이번 이제 이 총선 패배의 원인에 있어서 그 책임이 지금 이 청와대에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오늘 오전은요 보수 진보 관련 없이 모든 신문이 그렇게 쓰고 있어서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총선 관련해서 액션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근데 어젠가요? 청와대에서 총선에 관한 짧은 총평을 브리핑이 내지 나왔죠. 않았나요? 예. 네. 20대 국회 잘해라 이런 뜻으로 하셨는데 네.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당으로 들어가시니까 원내로 들어가시는데요. 혹시 지금 비대위원 영입 예정은 없으세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요. 네. 저는 비대위가 가능하면 이 계파 갈등에 선봉이 돼서 네. 전선을 형성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다 배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네. 또 비대위원에 들어가신다면 또다시 계파 갈등을 촉발시키는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배제하고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원유철 비대위원장님이 그러니까 확정이 되시기 전에 네. 어떤 언론에서 뭘 제안을 했냐면 당내 사정도 잘 알고 국회의장을 했다든지 근데 이제 이미 다 힘이 없는
하시는 분들, 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분들은 뭐 이걸 통해서 이 비대위를 어떻게 자기 원하는 대로 꾸려서 또 새로운 당 지도부를 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심어서 뭔가 뭐 대권에 가겠다든지 이런 사심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정계인이 네.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네. 이렇게 중립적으로 개파성 없이 당을 잘하고 경륜이 있는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미 제 얘기와는 상관없이 원유철 비대위원장이 그냥 선정이 알겠습니다. 되셔서 좀 걱정입니다. 네.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여쭤볼 게 많은데요. 다음에 네. 또 연결해서 지금 우리 네. 경제 현안들에 대한 좀 이 의견 자주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서초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해훈 당선인이었습니다. YTN 국제 뉴스룸.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YTN 국제부 임장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지진 소식을 중점적으로 여쭤볼게요. 일본 네.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이 대지진 났던 소식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예, 이 어젯밤 9시 반쯤입니다. 일본 남부 규슈에서 그 5년 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분류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장소는 규슈 지역 구마모토 현이고요. 마시키마치 마을이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무려 1,1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요. 사상자들은 주로 건물이나 주택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무너진 주택과 건물들이 수백 채에 이르고 도로 등 공공시설도 상당수 파괴됐습니다. 지진의 여파로 16,000여 세대가 정전되고 수도와 가스 공급도 차단되고 있고요. 정확한 지진 발생 시각은 밤 9시 26분쯤인데요. 규모가 6.5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11km로 얕은 곳이어서 마시키마치에서는 그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진도는 특정 지점에서 감지되는 흔들림의 세기를 말합니다. 진도 7이 기록된 것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5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더 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이 조금 전에 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갓난아기가 극적으로 구조됐다면서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지진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네. 지진 발생 이후에 구조된 시점은 밤샘 구조 작업이 한창이던 오늘 새벽 4시 반쯤이고요. 구마모토 현 마시키마치에서 구조대원들이 그 아기를 발견해 무사히 구조했는데요. 잠시 전에 현지에서 들어온 화면을 보니까 그 처참하게 무너진 주택 잔해 사이에서 구조대원이 보자기에 싼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어젯밤 지진 발생 당시 그 집안 1층 침실에 잠들어 있었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잔해 속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기 부모의 생존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 가운데 그 50여 명이 중상자여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 지진 발생 지역에 보니까요.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이 유명한 구마모토 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네. 이 구마모토 성도 지진으로 적잖이 파손됐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마모토 성은 그 나고야 성 그리고 오사카 성과 함께 그 일본의 3대 명성으로 분류됩니다. 네. 1607년에 지어져서 400년 동안 그 구마모토 지역의 상징이자 일본의 대표적 문화재로 자리매김해 왔는데 네. 그 이 성을 지을 때 조선인의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견뎌낸 구마모토 성의 기와와 벽돌 담이 이번 지진으로 여기저기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마모토 성 주변을 둘러싼 돌담은 그 일본의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네. 약 100m가량이나 허물어졌습니다. 이번 그 규슈의 지진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네. 피해를 낳았던 바로 5년 전, 2011년이었죠. 이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네네. 이번 지진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젯밤 9시 26분쯤 첫 지진이 강타한 이후에도 밤새 무려 1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현지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여진이 이후에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밝힌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진도 6에 육박하는 여진이 예상되고 강진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큰 피해가 없었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국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린 대로요. 어젯밤 9시 반쯤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6.5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9명이 사망하고 지금 계속 부상자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1000명이 넘었는데요. 비상 상황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지를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단 구마모토 본부의 최상철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네, 자 지금 그 사무국장님 계신 곳이 지금 지진이 난 구마모토 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럼 먼저 이 최 국장님은 피해 없으신 거죠? 저도 사무실하고 네. 집에는 피해가 많습니다. 아, 건물에 피해가 있었군요. 예, 보통 지진이라고 하면은 보통 지진 한 6도 정도 되면은 건물에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가고 그러거든요. 네. 요번에 6.5도가 났으니까 사무실 콘크리트 벽에 금도 가고 일반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 세워놓은 이 물건들은 다 넘어졌어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계신 이 일본 규슈 구마모토 지역의 현재 상황 어떤가요? 예. 글쎄요, 지금 해당 지역은 많이 좀 심하고요. 네. 거기는 이제 일부 교통이 통제된 곳도 있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내 쪽은 네.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예. 낮에 예. 네, 낮에 이 국내 기사를 보니까요. 경찰관이 예. 2,000여 명, 또 이 자위대원 1,600여 명, 소방대원 1,400여 명 출동해서 구조 및 복구 작업 중이라고 하던데 확인이 예. 되고 있습니까? 아, 예. 그러면은 지금 오늘 새벽까지도 이 수십 차례 여진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예. 그 여진도 계속 느끼고 계시겠네요. 예, 지금도 여진 조금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 아마 지금까지 여진이 한 3도에서 5도 정도 되는 여진이 한 네. 200번은 더 있었을 거예요. 아, 작지가 않군요. 예. 그러면 현지에 계신 분들은 다 계속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상태를 느끼고 계시겠네요? 예. 하지만 이게 이제 다행인 게 여진이기 때문에 네. 예, 처음에 어제 저녁에 올 때는 6.5, 7에 가까운 지진이 왔었는데 여진은 6이나 5나 지금 현재는 3도에서 4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지에 계시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인명 피해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 텔레비를 보니까 한 10명 정도 사망했다고 나오고요. 네. 예, 행방불명자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예, 좀 오늘 낮에는 8개월 된 여자아이가 네. 구출됐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아직 예. 아이 부모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서 또 예. 많이 안타까움을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예. 국장님, 그러면은 혹시 예. 이 구마모토 현에 우리나라 교민들은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현재 유학생까지 포함해서 한 1,100명 정도 있습니다. 아, 적지 않게 있군요. 그럼 예. 혹시 교민들 피해 상황은 따로 민단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어제 저녁부터 영사관하고 저희 민단중앙본부하고 같이 네. 사무소를 차려서요. 네.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네. 현지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 교민 중에서 이 다친 분들이 더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인명피해는 거의 없고요. 네.
이제 뭐 건물이라든지 뭐 가게 개인 집에 뭐 그런 가재도구 같은 거는 조금 피해가 좀 있고요. 네.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국내에서는 그 소식이 사망자가 예. 9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예. 일본 현지에서는 지금 10명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저는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마 부상자 중에서도 또 이 치명적인 상태이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규슈 지역이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25년째 생활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3도 정도의 지진은 가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처럼 이런 지진은 처음이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젯밤에 지진이 일어날 당시에 최 국장님도 느끼셨어요? 아유, 무서워서 잠을 못 잤고요. 집에 계실 때 왔습니까? 지진이? 예, 집에 들어가자마자 지진이 나가지고요. 네. 저희가 보통 느낄 때 지진이 한 3도나 5 정도, 3도나 4도 정도면은 네. 조금 있다가 한 10초 정도 지났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조금 흔들렸다가 진동이 예, 느껴지다가요. 네. 예. 근데 어제는 갑자기 10초가 5초 만에 네. 갑자기 7 가까운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네. 완전 눈 깜짝한 사이에 방에 있는 모든 게 다 뒤집어 엎어지고 그래서 도망갈 이런 그런 여지도 없었죠. 네. 그렇군요. 굉장히 크게 느끼셨는데 이례적인 일이다. 규슈 지역에서는. 지금 아베 총리가 생존자 구출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존자 가능성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나요? 그거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지진이 발생한 지 아직 만 24시간도 안 지났기 때문에 네. 지금도 지진 오네요. 지금도 지금 이거 지금 이 정도면 한 4 정도는 왔는 것 같네요. 지금 흔들리는 소리가 전화상으로도 들리네요. 네. 지금도 이 지진이요. 이렇게 그치면 다행인데 네.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6도 7도 돼버리면 건물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언제 이 지진이 좀 종료가 돼서 지금 대피를 44,000명이 대피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복구 작업이 언제쯤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예상을 못하는 게요. 네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복구를 못하고 구출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구출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지진이 다시 여진이 생기면은 더 무너지잖아요. 들어갔던 사람들도 다 다치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또 추후에 연결해서 계속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지에서 민단 사무국장 최상철 씨와 이야기 나눴는데요. 지금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